오영렬 구의원입니다. 우선 반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덕분에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유재산을 비롯해서 지방보조금까지 정말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의원 퇴사하면 보조금 전문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네.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당연히 많이 공부하셨겠죠. 네, 공부하셨고 당연히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아까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저도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앞서 아까 장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지방보조금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실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장현선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건데요. 특히 2023년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라 우리 구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까 장현선 의원님도 언급하셨고 PPT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강화됐어요. 이전 22년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안 했거든요. 23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 강화를 더 강하기 때문에 저 촘촘한 그물망을 피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앞서 또 아까 장현선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2024년도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가 시행되는 등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의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당시에 의견 동의하셨고 오직 저만 발의자 명단에 제외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의 제기할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대표 발의하신 장윤서 님께 함께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2023년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집행체계 개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들이 분기별로 정기 집행 점검 및 결과를 제출을 다 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은평구 또한 관련 내용을 제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내용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 중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제조업체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떤 한 매장이 타구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보조금 495만 원을 반환을 해야 한다는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실제 발견이 됐어요. 네,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부정수급관의 관리단의 감사는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엄격하다는 하나의 반증인데 굳이 여기서 특별회의를 구성해서 재감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외에도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이 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에서는 2024년도 집행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집행점검을 자체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합니다. 네, 그 결과가 2월 말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보조금 사업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 번 좀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해보셨죠? 어떠셨어요? 그건 아닌데 보조금 사업이 해보셨다면 보조금 사용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실 건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사업했을 때 보조금 사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 보조금 사업도 했었고 서울시 리빙넷 보조금 사업도 했었고 근래에는 영동포 수변문화 보조금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했었는데 예산 사용 자체가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밥 한 끼 먹는 것도 영수증 첨부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 첨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회의인지에 대한 자료도 모두 하나하나 다 첨부해야 되는 게 보조금이에요. 조금 강하게 비유하자면 숨 쉬는 것도 담당 공무원 승인이 나야 숨 쉬는 게 보조금 사업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전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보조금 사업. 네. 그래서 보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절대 엉뚱한 생각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아까처럼 부정수급관리단한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작동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은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우선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여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5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를 개최, 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국제영화제임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것 중에 민간 경상 사업보조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구로구에서는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 지원을 하였고요. 2023년도에는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내용, 성격상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 투자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도부터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한 것을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타 자치구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편성 과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큰 영화제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행안부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부정습관리단에서 이미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지난 10년간 3년 주기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동일하게 거쳤음에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례와 같이 민간 위탁금과 민간 경상사업 보조는 실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전혀 아님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알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것 중에 보조금, 즉 이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이제 일전에 본인이 구현을 하기 전에 보조금 사업들을 경험해보면서 이 보조금 사업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고요. 사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저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저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한 400페이지 되는 거 있는데 다 봤습니다. 다 몇 번 읽어보고 내용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참고 16번에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 응답사례 26번 항목 지금 PPT 나온 화면입니다. 항목을 보시면 저랑 똑같은 생각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항에 따라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건비 교부가 안 돼요. 네, 교부가 안 되지만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면 특정 보조 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 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또 특정 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한 해당 질의응답의 하단을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는데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법정 운영비로 상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냐에 대한 건데 잘 살펴보시면 상근 인력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보조사업의 성격, 목적, 효율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게 되어 있다고 쓰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영화제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잖아요. 영화제 사무국 자체가 영화제를 하기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좀 예외적이긴 한데 현재 2024년도 영화제 사무국 인건비는 이제 위와 같고요. 제 이름은 좀 실명 공개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액급이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상근직 인건비를 일부 자부담으로 확인한 것도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나오셨던 것 중에 시상금에 대한 얘기도 언급했던 것도 있는데 시상금 관련된 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 안 했지만은 이 항목을 보시면은 28조 5의 세 번째 거 보시죠. 국제영화제, 국내 영화 시상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패스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4억 2천의 어떤 예산이 구로구에서 집행됐을 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타구 사업에서 어떠한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에 접목을 할 때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타구 예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조정하는 게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좀 어떤 문제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안 거치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심의 거쳐야 되는데, 다음 글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 항목 중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자면 어린이 영화제 사무국은 어린이 영화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 관련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납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납득 안 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하셨어도 반대하실 거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사실 더 준비를 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어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집행 내역에 대해 회계 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받도록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영화제에 실제 연락을 직접 드려가지고 실제 어린이 영화제에서 회계 관련된 감사를 받은 게 있냐고 여쭤봤고, 그거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감사 보고서. 본 감사인은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개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한 사업비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통장 거래와 증빙의 대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당시에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보조금 4억 2천원은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이 체결한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협약서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과 일반적인 회계 처리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주소 읽어야 되나?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5층 세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종재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귀하. 지금 특별위원회 추진 배경이 어린이영화제 보조금 사용의 어떤 부당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도 아닌 그것도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인까지 찍어서 나온 감사 보고서입니다. 요새 세상이 그리고 좀 하도 흉해가지고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뭐 음모론까지 제기하실까 싶어갖고 제가 솔직히 직접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까지 해봤는데요. 해당 법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 정산 등의 전문 영역을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던 공인회계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중소형 회계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얼마나 이 회사가 일을 잘하면 전국에 지점이 4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까 더 제가 의심을 살까봐 여기 공인회계사 이종재 씨라는 분에 대한 이력서까지 찾아봤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감사 잘하실 것 같은 이력입니다. 저분이 저 회사 이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감사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은 무조건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조차 사실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의원님들께 좀 와닿으시길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